이 아줌마 요새 자주 보여요.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입니다. 저분이 최근에 대놓고 얘기를 해요.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면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자,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안의 화제예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게 되면 도대체 뭐가 바뀌는가? EU, 유러피안 유니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자기들? 일단은 가장 최근에 떠오르는 게 그런 거죠. 최근에 브렉시트 했죠. 영국이 기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쓰는 것도 있겠어요. 그죠? 여기 보면은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 중에 유로화를 안 쓰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전부 다 유로화를 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브리티시가 엑시트 해가지고 브렉시트잖아요. 프랑스에도 프렉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10일에 이제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가 있죠. 대충 설명드리면은 1차 투표로 일단 여러 후보가 다 같이 투표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과반이 안 나오면 1등과 2등만 한 번 더 결승전에서 결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번 대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마린 르펜이랑 그리고 마크롱이 올라갔습니다. 이 아줌마 아세요? 마린 르펜. 굉장히 극우 성향을 가진 그 후보인데, 이번도 저번이랑 똑같이 마크롱 대 르펜이 됐어요. 이 양반이 처음에 공약으로 걸었던 게 뭐냐면은 프렉시트예요. 유로화도 사용할 필요 없고 EU도 나가버리고, 이런 거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인기가 생겼던 사람이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런 공약을 철회했어요. 현실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저러한 프렉시트나 유로화 사용 중단에 대한 공약을 내걸은 사람이 지지율이 꽤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달리 말하면 뭐야? 프랑스 안에도 프렉시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프랑스인들이 자기들이 프랑스 사람이란 그 자부심이 강한 게 있어요. 그리고 과거 나치 독일에 대한 감정도 많고 현재 독일에 대한 감정도 있어요. 그리고 나치 독일에 부역했던, 협조했던 그런 국가들에 대한 반감도 아직도 있고, 우리가 엄청난 예술의 국가고 유수의 역사를 가지고 민주화를 만들어낸, 국민들이 시민이 만들어낸 그런 국가인데, 저런 EU 나부랭이에 있는 저 허접쓰레기 같은 국가들과 우리가 왜 같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프랑스에 있는 거죠. 뭐 뭔지 이해되세요? 프랑스는 EU라는 기구에 지금도 안 나가긴 하겠으나, 그렇다고 유럽연합이라는 기구 안에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주장을 펼치고 굉장히 온전하고 잘 되길 바라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EU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냥 공동체지 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지 뭐, 이런 여론이 많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에 본인들이 속해 있고 이 유럽연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막 이런 거를 좀 원하는데, 프랑스는 그런 걸 별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국민 여론이 좀 그런 게 많다. 근데 이 유러피안 유니언 EU가 역사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이제 보면은 ECSC라는 게 있어. 이게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야. 처음에 프랑스랑 독일 위주로 시작을 해요. 프랑스는 질 높은 뭐가 있고 독일은 질 높은 뭐가 있으니까 함께 이제 교환하면서 거래를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서로? 그래서 이제 프랑스랑 독일이 처음에 저 석탄 철강 공동체라는 걸 시작했던 건데, 그게 나중 가서 이제 1957년에 EEC 유럽 경제 공동체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우린 공동체로서 가야 된다. 그래서 1967년부터 EC 유럽 공동체로 갑니다. 이 유럽 공동체라는 걸 만들려고 왜 자꾸 유럽 국가들이 난리를 쳤었냐면은 1, 2차 세계대전 내내 유럽 국가들끼리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경제도 박살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간 유럽의 역사죠.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발생해가지고 또 막 전쟁 일으킬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그 전에 우리가 서로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뭐든 다 서로 엮여있고 서로 종속되는, 그래야 서로 함부로 공격을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유럽 국가들이 환장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부터. 그리고 유럽이 저렇게 뭉치려고 노력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소련입니다. 이렇게 소련과 동유럽에 있는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라는 특수한 환경이 있었단 말이야, 유럽에는. 그럼 나머지 서유럽 국가라던가 중유럽 국가들, 공산주의가 아닌 국가들 입장에서는 저 소련이 우리에게 위협이다, 저것들을 막고 우리들 스스로를 지켜내려면은 뭉쳐있는 게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미국이요, 초반에 유럽 국가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이 사이가 너무 더러운 거야. 1, 2차 세계대전까지 겪었고 서로 계속해서 전쟁하던 역사니까 역사적인 거든 민족적인 거든 문화적인 거든 여러모로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련을 막아야 되잖아. 공산주의를 막으려면 이 국가들하고 미국이 함께 힘을 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이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이 사이가 좀 좋아지게 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했어요. 지금 미국이 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지라고 압박을 합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때문에 그렇잖아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관계 개선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도 유럽의 국가들의 관계가 좋아지길 바랬던 이유가 그런 거였다는 거지. 자, 이렇게 유럽에서 경제 공동체였는지 뭐 유럽 공동체였는지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죠? 근데 독일이 전범국이었잖아요. 스스로 우리는 군대를 함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군대를 안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무언가 좀 행동을 하고 경제적으로든 어떤 외교적인 활동을 하려면 기구, 공동체 저런 거에 우리가 기어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해야지. 독단적으로 독일이 무슨 재무장을 하고 경제적으로 뭘 하고 뭐 하고 이러면 또 의심을 받고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다른 국가들이. 이런 국제기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게 본인들한테도 좋았던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겐세이를 넣으니까. 자, 그러다가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생깁니다. 뭐 이거 어려울 거 없어요. 유럽 국가들의 공동의 시장, 공동의 농업, 공동의 산업, 공동의 어업, 공동의 통화, 뭐 공동의 막 이런 걸 다 정한 거야.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시작으로 이제 EU, EC가 아닌 유럽 공동체가 아닌 유럽 연합, 유러피안 유니온이 시작됩니다. 정치 경제 통합을 위한 연합기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돈, 화폐, 그리고 금융, 그리고 각 국가 간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지원, 사회적인 정책, 노동 정책 이런 것도 우리 유럽연합에 들어가 있는 국가들은 단일하게 갈 필요가 있다. 똑같이. 유럽연합에서 노동자 보호해야 된다는 거 정했어. 모든 국가가 그렇게 해야 돼. 안 해? 안 하면 조져.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럽연합에 반드시 들어가고 싶어하는 약소국들이 많았어. 약소국들은 경제적으로든 뭐로든 저런 유럽연합에 들어가서라도 따라가려고 하는 게 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에 들어가려는 국가들이 좀 꽤 있었던 거죠. 물론 너무 개막장으로 이제 국가를 운영하다 보면은 그리스처럼 디폴트까지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무리 유럽연합에 속해 있고 그래도 정말 막장으로 하면 개털이 될 수 있는 그런 건 존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아줌마 요새 자주 보여요.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입니다. 저분이 최근에 대놓고 얘기를 해요. 빠른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하면 그래서 뭐가 좋아지는데?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도움이 되느냐 이 말이요.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리 말씀드리면 나토와 EU는 천지 차이입니다. 즉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못했는데 그리고 나토 국가들도 지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원치 않는데 EU는 지금 오프콜스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EU랑 나토가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EU라는 기구의 지배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 EU는 손쉽게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나토보다 더 복잡합니다. 사공이 너무 많아. 오히려 나토는 사공이 좀 덜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나토에는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근데 EU에는 영국도 없고 미국도 없어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뭔 말이요? 지금 나토라는 국가에는 정말 중요한 미국이라는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만 EU는 아니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EU라는 기구가 돈으로만 따지면은 돈이 많아. 엄청난 기구야. 그냥 뭐 얕잡아볼 기구는 아닌 건 사실이에요.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EU라는 그 기구에서 군대가 있느냐 이 말이야. 군대가 있어요. 있는데 없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EU가 지금 상설군대가 1,500명 정도 있습니다. 2개 부대. 그리고 EU 안에 정치안보위원회, 군사위원회 뭐 이런 기구들이 실제로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2018년도에 마크롱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해. 우리 유럽연합 EU도 자체 방위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미 1,500명이 있는데 저거를 뭘 더 만들자고 얘기하는 거죠? 뭔 소리야 이게? 기존에 있던 저 1,500명은 자체 방위군 성격이 아니었거나 굉장히 부족했단 얘기야. 예를 들어 EU 군대가 이제 작전을 수행했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어디 들어갔냐면은 2003년 콩고민주공화국의 내전이 있었어요. 여기서 UN이 결의한 것 때문에 다국적 군대로서 들어갑니다. 근데 EU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저거. 뭐 아니면은 소말리아 해적 소탕작전 훈련 같은 것도 했고 실제로 해적 소탕하는데 좀 참여한 것도 있고. 이거만 들으면 어때요? 뭔가 좀 애매하지 않아요? 콩고 내전에 개입을 한 게 군사작전이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굉장히 제한된 선들이 많은 곳에만 이제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프랑스가 그래서 2018년부터 이제 EU의 자체 방위군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진짜로. 이런 것들에 이제 대해서 주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실제로 윤곽이 나왔어요. 2025년까지 약 5,000명의 신속 대응군
방위군을 만들자. 이 정도 규모의 윤곽이 잡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5,000명이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군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럽연합의 국가들 중에 특정 국가가 알아서 그 5,000명을 채우란 얘기야. 그 병력을. 지금 만들자는 저 EU 방위군이 지금 5,000명 정도로 했잖아요. 그 5,000명은 어디서 나와요, 지금? 각 국가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군대의 수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데서 썰어내가지고 보내주든가 아니면 나토를 축소시켜서 보내주든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럼 저게 지금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많아, 학계에서도 지금. 과연 얼마만큼 진전이 될 것이냐. 물론 이런 얘기는 있어. EU가 실제로 유럽연합이 저런 자체 방위군을 만들어가는 거를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진전이 있기는 있다. 이거는 당연히 오케이인데 얼마만큼까지 진전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가진 않을 거라는 의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5,000명도 만들자가 아니야. 만들어 가자야. 2025년까지 우리 5,000명을 만들어 가자. 굉장히 뉘앙스가 많이 달라요. 그죠? 만들자와 만들어 가자는 많이 다릅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좀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이게. 게다가 미국이 이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미국은 안보가 나토에 의지되길 바래. 근데 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의지를 안 하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EU 유럽연합 방위군에다가 의존을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유럽에 대한 영향력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 나토에 들어감으로써 미국이 이득을 보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근데 저걸 독자적으로 한다는 건 유럽 안의 방위산업 업체들, 유럽 내의 어떤 그 무기 개발 이런 걸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폴란드나 뭐 발트 3국 같은 나라들은 러시아랑 굉장히 사이가 더럽잖아요. 특히 폴란드 같은 나라가 엄청나게 심한데 지금 폴란드가 저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되도 않는 애매한 그 EU 방위군 만들지 말고 그냥 지금 현재 존재하는 미국 위주의 나토를 더 강화하자. 유럽 안에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유럽 방위군을 만드는 걸 가장 원하는 국가가 어디냐면요. 샤를 드골의 나라, 프랑스예요. 간다요의 핵무기편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미국은 프랑스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니네 안 그럴 거 아니냐? 우리는 독자적으로 핵무기도 개발하고 모든 걸 해야 된다. 우리 니네 다 못 믿는다. 그랬던 양반이야, 저 양반이. 미국도 못 믿겠고 러시아도 다 못 믿겠고 요러한 수준에서 본인들의 국제정치와 그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게 강하게 있어요, 프랑스에. 이러한 나라다 보니 당연히 EU 자체 방위군을 만들자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최근에 지금 왼쪽에 있는 저 EU 집행위원장 이모가 많이 나오시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애매한 거예요. 뉴스에서 볼 때는 뭐 EU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에 뭐 유럽연합 신속 가입을 우리가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저 아줌마가 많이 하잖아. EU의 집행위원회가 뭔데 도대체? EU 집행위원회는요, EU의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분배할 권한이 있는 기구예요. 근데 예산을 분배하는 거에 좀 더 많은 권한이 있어. 유럽연합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돈 주고 있죠? 직접 군대 안 보내주고 있단 말이야. 무기를 대출해서 꺼주거나 돈을 꺼주거나 EU 집행위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해서 지금 EU 방위군이 개입을 한다고 치자. EU라는 기구가 특정 국가를 도와주려면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일단 EU 의회, 국회야 국회. 저 EU 의회가 유럽연합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국가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저기가 있어요. 무려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기서 유럽연합 의회의 표결을 거쳐야만 무언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거 하기 전에 0번이 있어. 유럽연합 정상회담. EU에서 솔직한 얘기로 정상회의를 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쇼부를 받고 각이 딱 나왔고 그 다음에 EU 의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EU 의회에서 갑툭튀 돼가지고 법안 툭 튀어나오고 이게 아니야, 사실은. 여기서 오프코스가 돼야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A 국가야. 내가 지금 유럽연합에 가입이 돼 있어. 근데 나 빼고 다 동의했대. 그럼 내가 토를 달 수 없잖아요. 특정 국가가 반대를 백날 해도 다수결로 딱 해버리니까 그런 토다는 애들을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진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손해볼지 안 볼지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한 계산기를 27개의 가입국들이 다 계산해. 다. EU라는 기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도와준다라는 거는 지금처럼 여론이 너무나 한마음 한뜻일 때 러시아를 좋아하는 국가가 어디 있어 지금. 수많은 국가의 국민들, 특히 유럽에 있는 국민들이 자기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길 원하지 원치 않아 하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무언가가 결정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지지부진할 때도 많다는 거야. 요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EU 의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EU 이사회가 있습니다. EU 의회가 하원 느낌이고 EU 이사회는 상원 느낌이에요. 여기도 이제 통과가 돼야 돼요. 이 상원 같은 EU 이사회의 승인까지 거쳐져야 군대 활동 개시라든가 이런 좀 중요한 어떤 사건 사고에 대한
대한 것들이 결정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조적인 게 있다라는 거. 게다가 이게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려 EU 국가가 2022년 기준 27개인데 그 27개의 구성원들이 다 들어가 있어 저기에. 27개라고 하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더라고. 뭐 나라 27개 정도밖에 안 돼? 지금 한국, 중국, 일본만 해도 나라가 3개밖에 안 돼요. 의견 일치됩니까? 택도 없죠? 여기에 27개나 있다라는 게 어마무시한 복잡성이 담겨 있다는 거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들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슨 2022년, 23년 요 몇 년 사이에 무슨 획기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적 변화는 크게 없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죠. 그거 알아야 돼요. EU 국가들이 과거에 그리스 디폴트 났을 때 독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니들 똥 싸는 거 니들이 알아서 하라 그랬죠? 우리도 도와주는 거 한계라고. 뭔 말이야? EU에 가입을 했다고 해서 그 국가가 비민주적이거나 부패하거나 자꾸 혼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 일일이 다 안 도와줍니다. EU가. 너네가 어느 정도 제정신 차리고 국가가 투명해지고 부패한 게 없어지고 제대로 국가가 운영이 돼야만 EU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국가가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부패함이 끝도 없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자꾸 내부 부패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EU 국가들과 갈등이 생길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EU가 돈을 꿔주잖아요. 꿔주면 너 이거 고쳐. EU에서 정한 거야 지금. 안 따르면 그냥 쳐낼라 그래요. 우크라이나가 안 그러길 바랍니다. 가입을 한 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기구가 생각보다 그렇게 봉사활동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EU가. 그리고 지금 이 라이브 하는 게 4월 12일인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최대 수혜자가 누굽니까? 우크라이나도 수혜를 보겠으나 안타깝고 불쌍한 저 우크라이나를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도와주는구나. 유럽이란 대륙에 있는 EU 국가들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근데 우리 잘 봐야 되거든요. 저 사람들 나토 가입 안 시키려고 아둥바둥 난리친 국가들이에요. 그래놓고 우리는 EU에 언제도 환영한다 이러고서 지금 껍다고 씌워가지고 지금 제끼려고 하는 거야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거. 나토 가입은 안 받아줄 거면서 받아줄 생각조차 없으면서 EU 가입 본인들이 시켜줄 거 가지고 지금 생색 뒤져라내는 거야 지금. 솔직한 얘기로. 물론 이제 좋게 보실 분들은 좋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근데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국제정치는 이런 식으로 좀 여론을 속이는 게 많아요. 지금 솔직히 EU에 있는 뭐 집행위원장인데 누구는 다 정치꾼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정치인들이야. 이걸 우린 잊으면 안 돼요. 지금 EU를 우크라이나가 가입한다고 해서 솔직한 얘기로 EU가 무슨 방위군을 편성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주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전쟁이 끝나갈 때쯤에 EU가 뭐 군대가 들어가서 뭐 쓰레기도 좀 치워주고 치안력을 위한 어떤 방위군 같은 거 좀 보내주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자마자 이제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했으니까 우리 EU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몇천 명 보내주겠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자금 조달과 물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EU에 가입해서 이제 EU가 해줬어. 달라지는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EU 방위군에 대한 얘기만 조금 추가적으로 해드리면은 EU라는 기구가 군대를 만들었을 때 전쟁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이 되게 좀 분분해요. 학계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나토랑 EU가 협력을 하고 합쳐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럴 거면 뭐 하려고 EU군을 만들어. 합칠 거면 나토를 확대하면 되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간청단 분들은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큰 의미 그런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간다요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지금 당장에 뭐 몇 년 안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나중에 뭐 몇십 년 지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리 가입해두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끝!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